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하는 정재무 TV 진행자 재무설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두 번째 요건인 비근로소득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마음이 드셨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죠? 그렇지만 또 하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2022년 신고 자료를 준비 막 해가지고요. 우리 회계 담당자에게 잘 전달해서 이제 부탁드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자료만 탁 안겨주고, 아, 잘 해주겠지. 믿음만 가지고 계셨다면요. 이건 사장님 마인드는 아닙니다. 신고를 해주신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정확하게 요청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를 알아야지 어떻게 된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절감만을 무리하게 신고를 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세금을 잘 절세하는 방법과 그리고 무리했을 때의 유의사항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사업소득세,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흐름들을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총 수입 금액에서요, 판매 원가를 뺍니다. 그러면 판매 이익이 나오겠죠. 그 이익에서요, 필요 경비를 빼면요,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그 사업 소득 금액에서 우리 소득 공제되는 부분이 빠지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이요,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회계사무실에 지장을 맡기게 되면은요, 회계사무실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를 가지고요. 총 수익 금액과 판매 원가를 갖다가 계산합니다. 여기에 필요 경비는 우리가 회계 사무실에 넘기는 카드 사용 내역서라든지 간이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경조사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요. 각 업종별로 적절하게 신고를 진행해 주는 것이 되는 거죠. 필요 경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장님께서요, 최대한 절세를 받고 싶길 원한다.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는 데 쓴 경비 자료를 다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그냥 많이 준다고 다 절약될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필요 경비 중에는요, 경비별로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까지도 지출이 경비가 처리돼? 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필요 경비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우리 급여를 준다거나 임차료는 다 아시잖아요. 제재 공과금은 우리가 납부한 주민세라든지 의료보험 그리고 자동차세 이렇게 납부한 영수증이 있으면은 경비 처리가 되고요.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 있을 때 우리가 납부한 이자에 해당됩니다. 접대비는요, 행사 후원이라든지 경조사비라든지 거래처의 직원과 식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때 접대비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연간 3,600만 원으로 매출이 크다. 이럴 경우에는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기부금이 있는데요. 우리 정치기부금 그리고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그런 기부 내역서를 첨부하시면 그것 또한 경비 처리가 되고요. 감가상각비. 가게에 사용되는 장비 사용에 대한 그 가치를 감가상각하는데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리고 차량 유지비에 유류세라든지 통행료가 있는데요. 자, 통행료는요. 차량에 타입해서 설치하면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수수료는요. 은행에서 일어나는 각종 송금 수수료라든지 환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혹은 기장을 맡기며 업무 대행을 했던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한 수수료 그리고 각종 상담 수수료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모품비나 복리후생비는 카드 내역서로 일인하면 되겠죠. 직원이 있는 그런 업체라면요. 식대로 사용한 내역은 어떻게 접대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목록으로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운반비는요. 택배비라든지 혹은 운송비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관련 영수증 모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이용하시면 카드 내역서가 나오니까요. 광고 선전비는요. 교차로에 구인 광고를 했다거나 블로그 광고를 하셨을 경우에 사용된 경비에 해당됩니다. 여비교통비, 업무차, 장거리 출장에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요금,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사무실 전화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기타 경비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일 효과적인 절세 방법은요. 접대비 관련된 자료를 봅니다. 세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7가지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지출 증빙을 챙겨라. 그냥 현금을 쓴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간이 영수증을 조금 많이 챙겨놓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사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을 받자. 세 번째는 거래대금을 지급할 때 금융거래를 이용하자. 네 번째는 신고 기한을 지키자. 다섯 번째는요, 손해가 났어요.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라. 그리고 세금 절감보다는 매년 부가세 신고할 때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나 목돈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요. 여섯 번째, 매출액의 30%는 별도의 통장으로 외부에 적립해서 사용하자. 부가세라든지 아니면 종합소득세라든지 직원의 퇴직금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절세를 위해서요. 엄청 많은 습관과 경비를 이제 신고를 했는데 그래도 세금 너무 많은 거예요. 경비가 내역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고려해 보아야 할 세 가지를 안내해 드리면요. 그 첫 번째로 직원이 있는 경우에 퇴직금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퇴직금을 경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일하는데 가족이에요. 직원으로 등록을 통해서 인건비를 반영받아서 경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면요.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의 일부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공의 경비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는 허위 경비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가공의 인건비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구세청의 집중 관리 항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첫 번째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필요 경비를 최대한 빠짐없이 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절세하는 습관화하자. 라는 부분이었고, 네 번째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감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면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쉬워지고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할 때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투자 중급자를 위한 투자 방법인 ETF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ETF가 무엇이고 그리고 펀드와 주식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행복함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정재미TV는 계속됩니다. 바이바이.